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.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후장 핫 이슈를 잘 풀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하루 쉬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바로 저희가 한번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. 네. 첫 번째 이슈는 증시 얘기입니다. 증시 얘기고 FOMC에서 예상대로 50pp를 인상했지만 하루는 급등, 하루는 또 급락이 나오면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인데 우리가 또 버틸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. 변동성이 조금은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러면 반. 네. 이거 좀 바닥인 것 같다 하면 정을 들어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둘 다 반이네요. 정을 들었어야 되는데. 네.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네, 아무래도 그 FOMC 회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5월에 50bp 인상을 하고 참여자들은 시장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요. 그게 좀 대다수였어요. 네, 예측을 하고 트레이더들도 이제 좀 공통적으로 미리 주식을 담은 그런 포지션들도 있었고 아니면 확인하고 담는 포지션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전 거래일에 미국 시장 하락은 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. 이게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50bp 정도는 다음 달에 열어둘 수 있다. 여기에 대해서 안도를 하는 부분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르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이게 과연 50pp로 될까 이런 부분에 해석을 한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 시장은 상승 때도 변동성이었고 다시 하락을 할 때도 변동성이었다 보니까 좀 갈피를 잡기에는 시장이 좀 투명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측면입니다. 비슷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어제의 증시의 급락은 긴축이라는 부분인 거죠. 그리고 글로벌 소비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주초번에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는 좀 하회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도 반대 의견을 들은 거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안 잡힐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가장 좋긴 하지만 이렇게 긴축의 고삐를 조여버리면은 뜻하지 않은 나라들의 이 소비 여력이 둔화되는 것들을 좀 우려한 거 아닌가. 이를테면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. 중국이 좀 뉴스를 보시면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더 유지한다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막에 위안 N 환율 이게 잘 보시는 차트는 아닙니다만 한번 이제 차트를 위안하고 N을 같이 그릴 수 있는 차트를 보시면 여러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1위안당 N이 14에서 16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. 근데 지금은 20N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만큼 엔화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거죠. 근데 그 상황에서 위안화가 최근에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까? 그 말은 뭐냐면 자, 긴축으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거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있는 수요에서 뭔가 수출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네 통화를 더 약하게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위안화가 더 약해지면서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럼 미국도 긴축을 하지, 중국은 또 위안화 약세를 보이지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위안 N이 지금 20N인데 한 18이나 16까지 내려오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.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기보다는 계속적인 변동성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반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바닥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사님이 보시기에 시장이라는 건 이렇지만 그러면 이런 변동성에서 오히려 또 주목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있거든요. 그거 하나 얘기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 볼까요? 네, 지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를 비춰볼 때 키가 일단은 하나의 기대어 본다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봤다 보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관광업종 같은 경우를 어제도 말씀을 끊어서 어제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연준이 니네 진짜
금리 이 정도로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. 하면서 어제 네. 하루 만에 그렇습니다. 6월에 대한 75bp 인상 네네. 확률이 더 올라 버렸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긴축이나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네네네. 거죠. 그래서 아까 강간 얘기하신 것도 네네.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로 보시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네.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한 면에 그냥 뭐 기댈 수 있는 그렇죠. 예, 네. 그런 처라고 할 수 있겠고 네. 또 하나는 그냥 이제 뭐 성장 유일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전방에서 성장 나타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 이렇게 정도의 업종을 한번 기대어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합은 이사님이 보기에는 시장 변동성은 계속되고 네.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기 때문에 강관이나 2차 전지에 좀 보자. 네네.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까요? 네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합을 좀 이끌어봤고요. 오늘 저희가 특집이 있다 보니까 이슈 하나하나를 좀 짧고 간단하게 네네. 가겠습니다. 바로 네. 화면이 넘어왔는데 네. 두 번째는 수소법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수소법의 정책이라는 거죠. 네네. 정책을 좀 기댈 필요가 있는데 네. 수소차가 드디어 달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이 통과했다라는 거는 그에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는 조금 뭔가 문이 열렸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좀 정부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캐펙스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.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소가 지금부터 좀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정이고 네. 이거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은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하면 반을 들으시면 됩니다. 네네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저 정인데. 네. 아.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. 네네. 정 사실은 네. 뭐 큰 그림에서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네. 신정부, 새 정부가 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성장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일정 부분 인센티브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그 국정과제 제가 다 읽어봤는데 네. 눈에 띄는 것들이 다 R&D라든지 민간 경제 중심이더라고요. 네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네. R&D를 상당히 많이 풀고 결국 돈을 투자하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네. 그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있지만 뭔가 민간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네. 민간이 먼저 끌어간다. 그러면 수소차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서도 이 실적주라는 걸로 제가 좀 피해오긴 했습니다. 네네. 저희 하우스에서 뭐 효성첨단 네네네. 소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고는 하지만 수소라는 그림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네. 드렸어요. 예, 이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이게 제가 주제를 그냥 해석을 한 건데 수소차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, 그런 게 있었어요. 수소차는 아직은 조금 뭐 인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네. 있죠. 글로벌로 분기당 판매를 보니까 총 3,000대 정도 되더라고요. 이게 연간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한 12,000대 수준인데 아직 거의 뭐 상용화가 안 된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고요. 그다음에 뭐 수조법 같은 경우도 통과되어서 수소 업종의 전반적인 환경에는 좋아지는 면이 있지만 아직 뭐 네. 화학 측면에서 그레이 수소라든지 이런 게 유보된 게 있다 보니까 뭐 수소차와 결부해서는 조금은 아직 아니다라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넌지시 제가 그 실적주 얘기하는 바람에 아마 합이 나올 것 같아요. 네네네. 합을 한번 이끌어주세요. 아니면 네. 그래도 수소 쪽에선 이쪽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예, 글로벌 수소차의 판매를 감안해 봤을 때 수소차 업종을 접근하기보다는 네. 전반적인 수소와 관련돼서 인프라와 관련된 그다음에 실적과 연결할 수 있는 뭐 종목으로 보자면 효성 첨단 소재. 수소 생태계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. 네, 결국 그 질문에 수소차에 좀 집중을 하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네네. 전체적인 수소가 만들어갈 생태계 쪽에 네네. 저희들 좀 주목하자. 이렇게 결론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놀자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. 뭐 진짜 오래 참았다. 뭐 이제 놀자주 담아보자. 이 놀자주라는 걸 리오프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네네. 리오프닝인데 네.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음원, 콘서트 같은 경우이죠. 그리고 항공이나 여행인데 이사님 어제 혹시 어디 가셨나요? 어제는 뭐 따로 안 가고 집 집에 근처 계셨어요. 바깥에 저는 어제 애들 데리고 나갔는데 네. 늦은 시간에 나가도 사람이 많더라고요. 그죠. 거기다가 이제 이게 노마스크지 않습니까? 네네. 야외에서는 네. 그 자체가 주는 행복감이 네.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. 그게 참 사람이 참
좀 간사한 게 네. 너무 못하겠다가 나오면 이 자체 행복을 느끼는 거 보면 네, 맞습니다. 행복은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네. 뭐 어쨌든 이 얘기보다는 네. 자 놀자주 지금 담아보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네. 담아보자 하면 정이고요. 네.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또 이것도 너무 많이 반영을 했다. 네. 그동안 또 굉장히 재료로서의 신선함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? 네, 그렇게 그렇습니다. 좀 떨어지는 것 같다. 그러면 이제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이건 또 정정이네요. 네. 제가 사실은 정이 아니었네요. 네. 아. 왜냐하면 놀자주 생각하면서 네.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. 반대였는데 왜 반이냐면 네. 제가 이제 처음에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가 네. 생각보다 항공이나 이런 실적을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네. 기대에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. 네, 공감입니다. 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만의 영역인 게 있고 다른 나라까지 동참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네, 그게 좀 그렇습니다.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 때문에 네. 그렇다면 이 정을 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이 놀자주라는 거 한 카테고리 놓지 말고 개별적으로 가야겠다. 네, 네. 그래서 계속적인 소비가 나올 수 있는 마스크를 처음에 벗을 때는 행복하지만 네. 계속 벗고 있다고 했을 때는 마스크를 벗는 자체가 행복하진 않을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계속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니 저는 이제 막 카지노라든지 네. 아니면 음원 중에서 약간 그 덕질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네네.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까. 카지노도 사실은 내국인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뭐 강원랜드나 이런 쪽이 좀 더 네.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사실은 반을 이렇게 정하고 반에 이거 뭐죠? 이게 가운데로 두고 싶었어요. 네네. 네, 그렇게 들려다가 이렇게 딱 정이 들었는데 네네. 중립적인 의견입니다. 그래서 네네. 이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? 네, 저도 그 공감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. 왜냐하면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직 그 단적으로 가격만 보자면 비싸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이게 글로벌이랑 합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게 그 인바운드, 아웃바운드 다 따져봤을 때 그 조합이 아직 실적과 연결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제한적으로 뭐 지금 엔터 업종 중에서 저 밸류에이션 쪽으로 이제 매력이 서서히 다가오는 뭐 하이브 정도, 하이브. 예, 시가총액 10조 네.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BTS라든지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거의 뭐 밸류로 치자면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싶다 보니 일단 하이브를 생각을 했고요. 저도 뭐 여행이나 그쪽 관련주 중에서 그냥 모멘텀, 이제 러시아 무비자 입국을 28개월 만에 풀었다 보니 네. 뭐 그와 관련된 뭐 롯데 관광개발 요 정도로 한번 먼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. 네. 라고? 러시아가 아니라 제주도죠. 네, 제주도. 네. 네네. 네, 제주도입니다. 하도 요새 러시아가 괴롭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또 2분기에 아티스트들이 다 복귀를 하기 때문에 네네.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빠르게 좀 합을 이끌어 볼까요? 네네. 엔터 쪽. 네,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다고 보이고요. 그 중에서도 뭐 엔터 업종 아니면 여행 업종 중에서 개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이제 특집으로 인해서 조금은 간략하지만 핵심 위주로 짚었는데 잘 네네. 짚어주신 것 같고요. 바로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종목 들어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필승 종목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왜냐하면 어. 이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종목을 뭐 필승 종목을 내세우더라도 지금보다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약간의 네. 그 처음에 저희가 이슈를 네네. 국내 증시를 잡았을 때 네네.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. 네. 여기서 연결이 된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보면은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네. 아까 강관하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네. 이제 그 우리가 바로 전에 하이브나 이런 부분들은 네. 기본적으로 그런 변동성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네, 그쵸, 시장이 그쵸. 변동성이 와서 조금 뭐 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도 조금 더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? 네, 강간주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수요도 일단은 뒷받침되고 이 부분이 쿼터제로 막혀 있지만은 뭐 또 다른 부분에서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게 지주 부분도 있다 보니 제가 택을 했고요. 밸류에이션으로 봐서도 뭐 언제나 싸게 평가를 받아왔잖아요. 주가 수익 비율 한 3배, 뭐 많으면 4배 정도인데 올해 실적에 그 정도 대입을 해 보더라도 뭐 상승의 룸은 아직 한 30% 정도는 보수적으로도 남아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도
1분기보다는 2분기가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그렇겠죠. 환경에 네.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좀 논외로 연결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이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업종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결국은 나아질 수 있는 관광과 엔터 쪽은 매출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네네. 이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. 네, 네,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